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공항 운행사인 대한항공이 10월부터 간편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광객 증가 등 항공 수요 창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민간 기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이용객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모처럼 활기를 띈 여수공항. 국내선 여객 부문에서 청주공항 다음으로 증가폭이 두드러져 여행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수공항 운항사의 양대 축인 대한항공이 간편 방침을 밝히면서 이용객 증가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김포 노선 탑승률 정체와 적자 누적 등으로 올해 10월부터 하루 2회에서 1회로 간편이 예정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권단의 경영 개선 요구와 맞물려 포항과 여수 등 적자 노선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간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장과 지역 정치권은 대한항공의 간편 계획에 반대의 뜻을 밝히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역 개발에 따른 항공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항공 측에서는 거의 80%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압박을 하고 또 대한항공에 협조를 요청해서 이들은 또 불확실한 청사진으로 여겨졌던 여수 제주 노선 이용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여수 김포 노선 역시 시간대 조정 등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맞춰 지난해부터 제기돼온 지역 항공사 설립 문제도 중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선 주요 이용객들의 이용 빈도를 보더라도 저비용 항공사를 중심으로 비중이 커지면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 지금 그 여수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항공사 설립에 대한 그 타당성 조사나 그 관련 그 연구 영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부터 시작을 해서 7월까지 한 5개월에 걸쳐서 추진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올해 3월부터 추진된 관련 용역을 통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국내선 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 점유율을 차지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현재까지 부정기 국제선 확보도 여의치 않아 수요 창출이 가능하겠냐는 신중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되지 않으면 순수하게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게 되면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간편 방침이 나올 때마다 공항 존폐 위기를 논해야만 했던 여수공항. 대형 항공사에 의존해 공항의 미래를 가늠하기보다 이제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보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광양만권의 행정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김영덕 전남도지사가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역 SOC 현안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김현미 장관에게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균형 발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전선, 광주 송정에서 순천, 전철화 사업, 해상 교량 등 지역 SOC 분야 현안에 대해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역 SOC 사업이 전남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조속한 시일 안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히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천만 원의 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여수시 문화원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달 불거진 전 여수시 문화원장 임모 씨의 공금 유용 의혹을 조사한 결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어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시 보조금과 지자체 소유의 문화원 건물을 사적으로 사용해 수차례 지자체의 경고를 받았고 지난달 말에는 이사회에서 불신이 많이 통과돼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전국 대부분이 도시재생은 정부나 행정기관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도시재생이 주민들의 자생적 도시재생으로 확산되는 건데 그 현장을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 금곡동 청수골입니다. 1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청수마을은 순천 원도심의 대표적인 산동네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5년 국토부의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국토비와 시비 68억 원이 투입돼 생활 환경이 개선된 겁니다. 올해로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관건은 주민들의 자생적인 도시재생. 주민들은 청수골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마을 협동조합을 구성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수제 전통 과자를 만들고 식당 카페를 운영해 자체적인 수익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운영 1년을 넘기면서 모은 적립금은 행정 지원이 중단된 이후 자생적인 사업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정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마련하려고 한 1억 5천 정도의 적립을 해가지고 마을 협동조합 사업은 청년 일자리도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이지만 산비탈 고지대로 거주 환경이 열악했던 원도심 마을. 정부나 행정기관 주도의 도시 재생이 자생적 도시 재생으로 확산되는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 MBC 방송 작가들의 유튜브 콘텐츠 여수 잡스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정신질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현대중공업 회사 분할을 결정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전달한 울산 MBC 유튜브 뉴스는 이제 지역 방송이 중심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생히 보여줬습니다. 주민 유튜브 이슈 박광수 기자입니다. 조현병과 사이코패스, 분노조절 장애 등 연일 위험 사회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정신질환들. 특히 주부들의 관심사는 자신도 모르게 자녀에게 쏟아내고 마는 엄마의 분노였습니다. 근데 외부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도 내 애에 대해서는 되게 내가 냉정도 아니고 진짜 폭발할 때가 있거든요. 그건 왜 그래요? 결국에 내가 감정을 폭발시킨 거지 얘네들의 행동을 뭔가 훈육했다는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고민 해결사로 나선 정신과 전문의 박진성 원장. 화를 내더라도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인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른바 메타인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아이를 보면서 옛날 어렸을 때 내 생각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알아차림인 거죠. 내 마음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를 알고 화를 내는 거랑 화를 내놓고 후회하는 거는 되게 다르죠. 앞으로 화제의 인물들을 초청해 지역의 다양한 관심사를 풀어갈 예정인 여수잡스. 특히 대상을 정치인으로까지 확대한다고 예고해 궁금증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회사 분할을 결정하는 주총이 예정됐던 지난 주말. 전국 각지의 눈길이 울산 MBC 유튜브로 모아졌습니다. 지상파 방송의 편성상 제약을 피하는 대안으로 긴박했던 과정을 3시간 가까이 유튜브로 생생하게 전한 겁니다. 지상파의 편성 시간 문제도 있고 또 주주총회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지상파가 아닌 유튜브로 특별 생방송을 하게 된 점. 오전 7시 반 주주들과 용역 경비원들이 노조원과 대치하는 현장부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파란색 자켓을 입고 있는 취재진들이 저희 울산 MBC 취재진인데 지금 안으로 전혀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만 지금 취재를 하고 있고요. 갑자기 주총장이 울산대학교로 바뀌면서 노조원들이 급히 현장으로 이동하는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이나마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노조원들이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11시 10분 결국 사측은 주총 3분 만에 회사 분할을 포함한 모든 안건을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울산 MBC의 이날 유튜브 생방송은 전국에서 수천 명이 동시에 참관한 데 이어 지역의 시사 영상물로는 드물게 6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온라인 영상의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시가 지역 4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합니다. 광양시는 어제 전남 테크노파크와 함께 민간 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위원들의 전문 분야에 맞춰 기업 지원과 스마트 도시 구축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설립된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관련 산업의 정책 발굴과 공모사업 채택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에게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온 광주 세계 수영대회가 승행하려면 무엇보다 경기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최근 입장권 단체 구매가 잇따르면서 판매율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 4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세계 수영대회 홍보 판넬을 든 남성이 부산행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영대회 홍보와 입장권 판매를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시민원정대입니다. 14명으로 구성된 시민원정대는 생업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수영대회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못 가본 곳이 경기도청, 경기도하고요. 그다음에 대전,
그리고 아마 서울, 부산 이 4군데 정도를 6월 달에 일요일 주로 저희가 생업이 있다 보니까 주말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 활동을 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단체 구매가 늘어나면서 대회 입장권 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20%에 불과했던 수영대회 입장권 판매율은 현재 40%까지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평창올림픽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이번 달 말까지 단체 구매와 시민원정대의 도움을 받아 판매율을 84%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한 가지 종목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그 수영 대회라는 그 하나의 어떤 종목으로서 국민들에게 이제 인식하는 게 조금 부족은 하지만 이런 그 단일 종목의 스포츠 대회로서는 어느 정도 잘 팔리고 있다. 대회 성공을 가늠하는 또 다른 축인 TV 중계도 참여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196개 나라가 대회에 참가 신청을 했지만 방송센터에 입주할 방송사는 주간 방송사를 포함해 6개에 불과하고 경기 중계를 신청한 방송사는 12개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가장 큰 숙제는 얼마나 많은 분이 광주에 오셔서 여름에 세계 수영 축전을 만끽하실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박태환 등 스타 플레이어의 부재와 북한 참여가 불투명한 가운데 대회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수산물 특화시장 상인들이 생계 대책을 호소하며 여수시 청사에서 엿새째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수수산물 특화시장의 상인 30여 명은 여수시가 시장 상인들과 회사 측의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 등으로 조정이 파행에 이르는 단초를 제공했다며 생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임시상가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조속한 해결점을 찾자는 의미에서 양측에서 조금씩 양보하라는 제안을 했을 뿐 분쟁에 개입한 것이 아니었고 주차장 부지에 임시상가를 제공하는 안도 원천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를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밝힌 지역 토착 비리 등 기동점검 감사 결과 순천시가 지난해 8월 A센터장을 채용했지만 A센터장이 일했던 자원봉사단체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 등록돼 있지 않아 행정안전부의 운영 지침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센터장의 채용을 취소하는 방안 마련을 순천시에 주문했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처분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의붓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자신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어제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31살 김모 씨는 지난 4월 의붓 딸 12살 A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자신이 A양을 살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며 A양의 친모인 아내 유 씨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기소된 유 씨와 김 씨의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의 수산 분야 어업 피해가 6월에서 10월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어업 피해 규모는 33차례에 4,992억 원으로 이 가운데 6월에서 10월 사이 적조와 태풍 등으로 입은 피해 규모가 4,100억 원으로 82%를 차지했습니다. 전남도는 올 여름도 바다 수온이 평년 대비 1도 정도 높고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 등으로 재해 발생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식장 지도 관리와 장비 점검 등 분야별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저소득 아동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9 드림스타트 사업평가에서 조직 개편을 통해 업무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1:1 맞춤형 사례 관리 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맑은 하늘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구름이 햇살을 간간히 가려주면서 낮더위도 심하지 않겠고요. 공기질도 내내 청정하겠는데요. 단 호남 지방은 오후에 소나기가 지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서울에도 비가 옵니다. 비는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시작으로 밤에는 충청과 전북까지 확대가 되겠는데요. 특히 시간당 20mm 이상의 비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강하게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의 하늘은 맑게 드러나 있는데요.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낮까지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17도 선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등 대부분 지방 2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오릅니다. 날씨였습니다.